keep up with your mood swing. 안녕하세요. 차또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형 SUV GLC 클래스인데요. GLC는 올해 풀체인지가 진행되어 외관과 실내 디자인이 대폭 변경되고 편의 사양도 엔트리 라인부터 전혀 부족하지 않는 상품성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시승한 차량은 GLC의 엔트리 라인인 GLC 220D 포매틱입니다. 그럼 GLC 220D 포매틱이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LC의 새로운 디자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패밀리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세대 차량보다 곡선을 활용하면서도 AMG 라인이 아닌데도 부족함을 느끼기 힘든 균형 잡힌 날렵한 디자인과 함께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가 잘하는 조명의 디테일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돋보입니다. 전면 디자인 구성은 SUV 특유의 묵직한 파워돔, 상단에 2개의 점이 있는 주간 주행 등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는 범퍼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닛의 파워돔은 실내에서도 묵직한 SUV의 디자인을 전달받을 수 있고 2개의 점이 있는 주간 주행 등은 길다란 한 선만 있는 C클래스와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며 라이트는 LED로 구성된 디지털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야간에 주광 주행등과 라이트가 작동할 때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여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릴은 새롭게 7각 모양으로 바뀌었으며 세로 그릴과 비슷하면서도 가운데 가로로 벤츠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어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범퍼 하단부는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유광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에어 커튼이 전면에는 없지만 팬더 속에는 마련되어 있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롱로즈, 숏테일의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매끄러운 라인들이 돋보이는데요. 짧은 오버행과 긴 보닛의 길이 덕분에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어 하단에는 탑승에 도움을 주는 사이드 스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1열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2열에는 어린 아이들이 탑승할 때 도움이 되었는데 디자인도 2열 중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거울은 작은 편이며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곳보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뒷 팬더의 캐릭터 라인이 팬더를 두툼하게 보이게 하면서 날렵한 인상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매끄러운 라인을 보여주고 루프 라인 끝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전세대보다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후미등 디자인은 2개의 라인으로 된 고급스러운 면발광으로 되어 있으며 모양은 유려한 라인과 함께 S클래스 같은 역삼각형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후미등 사이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여 디자인 통일성과 함께 포인트를 주어 강렬한 인상을 받게 하였습니다. 후미등은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줘 역시나 고급스러움과 감성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지만 구멍은 막혀 있었습니다. 휠은 앞뒤 255, 45, 20인치의 멀티 트윈 스포크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휠도 AMG 라인이 부럽지 않을 만큼 좋은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GLC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및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LC의 디자인은 전세대에 비해 완전히 바뀌었는데 S클래스의 디자인을 떠오르게 하면서도 선풍구의 숫자와 디자인을 포함하여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C클래스와 비슷한 상위 차량인 GLE보다도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기에 엔트리 라인이지만 시트 색상이 S클래스의 시트 색상과 비슷한 시에나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12.3인치 계기판과 11.9인치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차량에 탑승을 하면 웰컴 애니메이션과 사운드가 재생되어 감성을 만족시켜줍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운전자의 취향이나 주행 환경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테마는 디스플레이의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정보를 계기판에 표시해주고, 주행보조 기능의 테마는 현재 차량 주변의 교통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줘 주행보조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GLC에 있는 오프로드 테마는 나침반, 차량 각도, 조향각을 표시해 줍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밝은 화면과 좋은 색 재현율을 보여주고, 테마가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계기판이 조금 세워져 있는 느낌이 들어 각도가 조금 더 누워 있었다면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11.9인치 디스플레이는 세로형 디스플레이로 터치와 스티어링 휠 오른쪽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의 화질은 아주 좋은 편으로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주며, 디스플레이의 테마는 최신 MBUX가 설치되어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며, 내비게이션이 메인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메뉴들을 이동할 수 있고, 각 기능들이 메뉴별로 정리가 잘 되어 사용할 때 어려움이 없었으나, 공조기는 터치로만 조작이 가능한데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드래그 형식으로는 조절할 수 없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5가지의 게임이 추가되었으며 정차 중에 여러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국산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편으로 알려주는 정보는 시내 갈림길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카메라와 구간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표지판과 터널,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세 지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선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주며, 특히 휴게소나 주유소의 상세 지도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어 만족스러운 내비게이션 성능이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계기판보다 아래에 있어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편하다고는 못하지만 경로를 상단에 배치하여 최대한 위치를 계기판과 동일하게 만들어 큰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기존 E클래스나 S클래스와 달리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진 디자인으로 AMG 라인과 비교하더라도 아쉬움을 느낄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잡는 느낌은 크기가 조금 큰 편으로 약간의 부담감이 있으나 적당한 홈이 파여 있어 땀이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아 만족스러울 뻔 했지만, 하단의 금속 부분을 잡을 때는 미끄러우면서도 이질적으로 느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의 디자인은 상위 차량과 동일하며 재질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으나 요즘 출시하는 다른 브랜드도 아쉬운 디자인을 보여줘 더 이상 아쉽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사용할 때 그 어느 브랜드보다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도 준수한 편인데요. 센터 패시아 트림은 안트라사이트 라인 스크럭처 라인 우드 트림, 센터 콘솔 트림은 블랙 하이그로시, 가죽으로 된 부분은 대시보드, 도어 상단, 도어 스커프는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헤드라이너는 블랙 헤드라이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드 트림은 지문과 흠집이 잘 보이지 않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센터 콘솔 트림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먼지와 지문이 너무 잘 보여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 버튼들은 블랙 하이그로시와 금속 느낌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속 버튼의 조작감도 조금 가벼우면서도 블랙 하이그로시 버튼은 한 판으로 이루어져 조금 아쉬운 조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죽의 느낌은 부드러우면서도 푹실한 느낌을 잘 전달하고, 센터 콘솔을 제외할 경우 손이 자주 닿는 곳은 금속 트림으로 되어 지문이 묻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실내 재질은 대부분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을 보여주며, 특히나 시트의 색상이 밝은 색으로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의 색과 10가지의 멀티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도어와 센터 패시와 센터 콘솔에는 명발광 위주로 되어 있지만 송풍구에는 간접등으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전달하는데요. 간혹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경쟁 차량과 비교하자면 오히려 조금 과한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을 보여주며 특히 주행 중에 전혀 방해가 안 된다고는 못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는지 사이드 미러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크게 반사되지 않아 야간 주행에 감성을 만족시켜 주면서 주행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야간에 차에 가까워지면 사이드 미러에서 벤츠 마크가 비춰지고 도어를 열면 금속 도어 스커프에 메르세데스 벤츠 라이트가 운전자를 반겨줍니다. 다만 2열에는 선풍구에 라이트가 작동하지 않고 도어 스커프가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1열 시트는 아티코 가죽으로 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중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수석까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시트 조절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원하는 운전 자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시트의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여 장시간 주행에도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옆구리 받침대가 조절이 되지 않지만 의외로 어느 정도 몸을 고정해줘 준수한 착자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열 시트도 아티코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고 이 공간도 C클래스보다 조금 부족한 공간을 보여주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무난한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을 보여주고 성인 3명이 앉기에는 조금 협소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일반 SUV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여유롭지는 않으며 풀체인지 모델이지만 E클래스보다 넓었던 C클래스와는 전혀 다른 C클래스보다 부족한 공간을 보여주고 상위 차량인 GLE는 물론 경쟁 차량인 X3보다도 부족하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시트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어 약간 불편하고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조금 짧아 다리를 받쳐주지 못해 편하게 앉을 경우 다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허리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나마 팔걸이와 컵홀더의 위치가 경쟁 차량에 비해 만족스럽고 가운데 좌석은 시트 각도가 더 편해 착석 느낌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 2열에는 충전 포트가 없으며 창문은 100% 다 열립니다. GLC 220D 포매틱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공기청정 모드,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노멀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의 사양만큼은 크게 부족하지 않는 구성을 보여주죠.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환경은 시속 40km부터 작동하며 20km에서 중지됩니다. 라이트의 기능은 코너링 라이트와 밴딩 라이트가 추가로 작동하며 라이트의 밝기는 아주 밝은 편으로 예전 멀티빔 라이트보다 더 좋은 밝기를 보여주고 경쟁 차량과 비교해도 월등히 좋은 밝기를 보여줍니다. 주행보조 기능의 안정성은 어떨까요? 시내에서 차량 인식은 좋은 편으로 멀리서부터 코너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미리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제동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닌 조금 거칠게 제동하는 느낌이 있지만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부드럽게 제동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해봤지만 차량 인식은 아주 훌륭하게 개선되어 이제는 차량 인식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제동만 바라면 될 것 같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도 개선되어 고속도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할 때 대부분 환경에서 차로 중앙을 유지하고 고속도로의 코너에서도 대체적으로 좋은 차로 유지를 보여주며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줘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오르막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 S클래스에서는 실패했던 차선 인식을 빠르게 하여 좋은 차선 유지를 보여주지만 간혹 코너가 바뀔 때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며 내리막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는 아주 좋은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다가 역시나 한 번 더 꺾이는 코너에서 차로 유지를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연속 램프에서 역시나 독일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좋은 미리 차선을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며 아주 좋은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고 코너가 바뀌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의 가변 차로 램프에서 차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차로 중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며 테마는 최소, 스포츠, 기본, 오프로드, 에코가 있습니다. GLC 기준으로 오프로드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표시되는 정보는 과속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다 운전자에게 전달하는데 특히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지도를 상시 알려줘 안내를 받을 때 헷갈리지 않아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1열에 통풍 시트가 새롭게 장착되었는데 흡기가 아닌 배기로 변경되어 확실히 시원함이 달라졌지만 그만큼 작동하는 소리가 커 약간 거슬렸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스마트폰의 위치에 따라 작동하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면서 100% 열리는 창문 덕분에 개방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며 버튼의 작동감이나 개폐될 때 느낌이 아주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공간은 620리터로 동급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며 스키스로와 시트 폴딩을 지원합니다. 수납은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가로와 대각선으로 수납이 가능하며 시트 폴딩 공간은 1680리터를 자랑하는데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무난한 공간을 자랑하여 차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외 트렁크 하단에도 꽤 큰 공간을 자랑합니다. 서라운드 뷰는 개인적으로 독일 브랜드 중에서 주야간 상관없이 가장 좋은 화질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며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 보여주는 카메라가 달라지고 스티어링 휠에 따라 카메라 화각이 달라져 주위 환경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특히나 후방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좋은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1.9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편하게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노멀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질도 새롭게 바뀐 C클래스보다 부족하고 음색도 아주 답답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How long do we have to put up with? GLC 220D 포매틱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젤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출력 197마력 44.9토크 미션 9단 오토 미션 서스펜션 앞 WC1 뒤 멀티링크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구디어 이글 F1 M5 브레이크 앞 한 개의 피스톤 뒤 한 개의 피스톤 무게 2,005kg 0에서 100km 공식 기록 8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19km 복합 연비 리터당 14.1km 연료통 62리터 주행 모드 오프로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이 있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어 엔진 성능과 연비가 생각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며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다양하게 전달해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GLC의 데일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열에 탑승할 때 전고가 1650mm로 SUV 치곤 적당한 전고로 사이드 스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고 2열에 탑승할 때 도어는 넓게 열리지만 입구가 여유롭지 않아 도어 하단에 발이 치이는 경우가 잦아 조금 불편하였으며 주차 후 탑승할 때도 1890mm의 전폭으로 인해 주위에 차량이 있어도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하였습니다. 주차와 출차를 할 때는 1890mm의 전폭과 4720mm의 길이 덕분에 구축, 신축 아파트 상관없이 여유롭게 주차와 출차가 가능하며 시내에서 주행할 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면서 터보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디젤 엔진의 높은 토크로 부드러우면서 답답하지 않는 가속력을 느낄 수 있으며 브레이크 페달의 세팅도 부드러워 제동할 때 조금 밀린다고 느낄 수 있으나 운전자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면서도 부드럽게 제동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동력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와 달리 적당히 가벼운 감도로 주차를 하거나 시내 주행을 할 때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며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차의 거동은 경쾌함보다는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과 비슷한 고급스러운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유턴을 할 때는 2.3에서 5차선이 필요해 조금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역시나 메르세데스 벤츠였는데요. 시속 170km까지 꾸준히 밀어주는 가속력을 보여주고 직진 안정성도 도로에 붙어가는 듯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차선 변경을 하거나 요철을 넘어도 불안하지 않아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SUV 특유의 높은 시야와 더불어 후방 시야까지 시원시원하여 주위 교통을 확인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사이드 미러는 거울이 조금 작게 느껴지는데 작은 크기와 다르게 주위 교통을 확인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어 GLC의 데일리성은 대부분 불편함이 없는 좋은 데일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GLC 220D 포매틱의 파워트레인 성능도 알아볼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GLC 220D 포매틱의 0에서 100km 기록은 8.06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6초, 0에서 160km 기록은 21.5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8초와 비슷한 8.06초를 기록했는데요.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과 다르게 오차 범위 이내의 가속력을 보여주며 런치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8.06초의 기록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의 실영역 80에서 120km 구간에서는 경쟁 차량의 2리터 디젤 엔진보다 더 빠른 가속력을 보여줘 고속도로의 합류 구간에서 편하게 합류가 가능합니다. 엔진 성능 유지력은 연속으로 가속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8.33초를 기록하여 성능 유지력도 만족스러운데 GLC의 가속은 경쟁 차량보다 출발은 조금 굼뜨지만 일단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경쟁 차량보다 빠른 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급가속을 할 때 디젤 엔진 특유의 강한 펀치력이 느껴지지만 그 이후에는 부드러운 가속을 느낄 수 있어 운전 재미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이는 브랜드의 성향 차이로 호불호가 있습니다. 엔진 반응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인해 아주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정속 주행 중 급가속도 터보력이 거의 없는 바로 즉각 반응하여 가속을 시작하고 제동과 가속을 번갈아 가면서 해도 터보력은 느끼기 힘든 빠른 가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션 변속도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 조속에서 급가속을 해도 예전과 달리 미션이 허둥지둥 되지 않고 빠른 변속과
빠른 엔진 반응을 보여줘 경쾌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던 파워트레인 성능 중 가장 인상적인 제동력은 어떨까요?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6.13m를 기록하였습니다. 브레이크의 구성이 한 개의 피스톤으로만 되어 있지만 제동력은 아주 훌륭하였으며 특히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밀린 기록이 37.08m로 1m가 밀리지 않아 피스톤 개수와 달리 아주 좋은 제동 유지력까지 보여줘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GLC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도 차의 움직임은 조금 느긋하게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아우디 Q5의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비해 너무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속으로 이어지는 급코너에서 부드러운 차의 움직임으로 인해 언더스티어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은 컴포트하게 세팅되어 있는 서스펜션의 특성으로 많이 허용하는 편이며 중고속에서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롤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으나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 상황을 가정하여 갑작스런 스티어링 휠 조작을 번갈아 했을 때 운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롤을 허용하면서 차가 뒤뚱뒤뚱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빠르게 밸런스를 회복하여 차량의 거동을 안정화시키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GLC로 와인딩을 하면 어떨까요? 오르막길에 있는 코너들을 주행할 때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언더스티어가 느껴지는데 아주 부드러운 핸들링으로 인해 언더스티어가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지만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해도 불안하지 않는 타이어 스키드음은 꾸준히 들리지만 전륜과 후륜의 트랙션이 꾸준히 유지되어 운전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계속 전달해주며 내리막에 90도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롤이 발생하면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긴 하지만 오르막길의 코너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고 내리막길에 있는 용석 코너에서 언더스티어가 많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빠른 속도로 주행해도 차량의 거동은 아주 안정적으로 서스펜션이 컴포트한 세팅을 가지고 있지만 와인딩을 할 때 차량의 거동은 전혀 불안하지 않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사가 다른 코너에서 언더스티어와 함께 살짝 밀리는 느낌이 발생하며 유턴에 가까운 J코너에서도 무난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GLC의 코너링 성능은 어느 코너에서든 언더스티어가 발생하여 경쟁 차량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의외로 컴포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도 와인딩을 돌아 나갈 때 불안하지 않고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GLC 220D 포매틱의 NVH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렬에 탑승 후 고속도로와 국도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장진동은 시트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아 장진동 처리 능력은 상위 등급의 차량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며 요철을 넘을 때는 컴포트하지만 출렁이지 않아 오히려 에어 서스펜션으로 구성된 GLE300D보다 더 낫다고 평할 정도로 좋은 고속도로와 국도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톨 같은 맨홀길을 주행할 때 대부분 맨홀에서는 충격이 전해지지 않지만 조금 깊이가 있는 맨홀에서는 즉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환경에서 충격이 실내로 전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으며 안 좋은 노면에서는 컴포트한 서스펜션을 가졌지만 연속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불쾌하지는 않지만 노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잔진동이 전해지면서 타이어에 공명음이 들리며 반지턱을 지날 때 시속 30km 이하에서는 아파트의 짧은 반지턱을 포함하여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시속 40km부터는 쿵 하는 서스펜션의 충격이 전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2열에 탑승 후 안 좋은 노면의 승차감은 1열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강한 잔진동이 전해지고 반지턱은 충격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무난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GLC의 승차감은 대부분 환경에서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지만 갑작스럽게 바뀌는 환경이나 반복적인 충격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GLC 220D의 정차 소음은 40dB를 기록하였습니다.
엔진 소음은 정숙한 편에 속하며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상위 차량인 GLE 300D와 비슷하게 가속할 때 엔진 소리가 많이 유입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감소시켜주고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60% 이상 감소시켜줘 시간 상담 가능한 KTAI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도어 방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5dB, 시속 110km에서는 59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아주 훌륭한 편으로 동급 중 가장 좋은 정숙성을 자랑하여 장시간 주행을 해도 소음 때문에 피곤한 일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GLC 220D 포매틱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1km를 자랑합니다. 시속 110km로 주행했을 때 리터당 22에서 22.7km를 기록하여 경쟁 차량보다 좋은 연비를 자랑하며 스포츠 주행과 촬영을 포함한 연비는 리터당 14.1km를 기록하여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C 220D 포매틱에 대한 총평은 모든 부분에서 무난한 차입니다. 풀체인지가 되었어도 실내 공간은 큰 변화는 없었으나 외관과 실내의 디자인이 세련되게 변경되고 특히 팬의 사양이 대폭 추가되어 드디어 벤츠 코리아가 상품성에 신경을 쓰는 흔적들이 돋보였습니다. 주행 성능에 관해서도 파워트레인도 많이 개선되어 더 이상 불만을 가질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핸들링과 코너링은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GLC 220D 포매틱을 구매하신다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하는 김승환 대리님에게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GLC 220D 포매틱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